경험하다. MBC. 충북 자치경찰 도래가 공포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충북자치경찰위원회도 오는 28일 출범합니다. 어린이집 원생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살 난 자녀의 이상 행동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충주와 이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이 올해 말 개통합니다. 하지만 연결 구간이 지연돼 수년간 서울까지는 환승이 불가피합니다. 청주에서 보험업계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시작된 외국인 감염 그룹은 타 시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의 신규 발생 환자는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8명, 충주 2명, 증평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2,840명, 충북의 누적 사망자 수는 68명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어제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 직원 배치도 이뤄졌고 자치경찰위원 7명의 자격검증도 끝나 최종 임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마련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무국에서 일할 직원들의 인사 발령도 내려졌습니다. 도에서 14명, 충북경찰청에서 11명이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찰청과 저희랑 협력해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자격검증도 마무리돼 이시홍 지사의 최종 결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지사가 지명하게 되며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은 위원회 제청을 통해 임명됩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경찰 사무와의 협력과 조정 역할도 하게 됩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경찰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8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7월 1일 충북자치경찰제는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충북자치경찰이 이제 출범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도와 경찰 그리고 도의회까지 가세한 힘겨루기로 출범 전부터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요. 지역 밀착형 치안에 대한 기대 속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에서 2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 확진이 이어지면서 청주시가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제천의 외국인발 집단 감염도 인근 충주와 음성까지 이어지며 20명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보험사 직원에서 비롯된 코로나19가 사흘째 주변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튿날 동료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데 이어 다시 이들로부터 더 많은 2차 감염자가 속출해 관련 확진자 수만 2자리가 됐습니다. 청주의 또 다른 보험사 직원을 중심으로도 닷새 동안 3차 감염으로 퍼져나가 관련 감염자 수도 역시 2자릿수. 별개의 두 보험사를 중심으로 각각 감염 그룹이 커지는 과정에서 제3의 보험사로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정작 각각의 최초 확진자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두 그룹 사이의 역학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직장 내 감염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원인이 어떻게 되고는. 청주시는 660여 개 모든 보험사와 대리점에 집합 제한 권고를 발령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면 업무가 많은 직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권장을 하는데 얼굴 안 보고 하면 소비자들은 좀 서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어른들은. 일부러 가고 다른 것도 살펴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한편 지난 16일 제천에서 시작된 외국인 집단 감염은 인근 음성과 충주로 닷새째 퍼져나가 20명 넘는 감염자 그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거제에서 문경, 또 충주와 이천을 거쳐 서울 수서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 사업 가운데 중부내륙선 1단계 공사인 충주 이천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됩니다. 하지만 이천과 연결되는 광주 수서 간 복선 전철의 완공이 아직 멀어서 몇 년간은 환승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철도 선상 통로 공사가 한창인 충주 역사. 국가철도공단은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 54km 구간 개통을 올해 12월로 예고했습니다. 원주 강릉선과 같은 KTX 이음열차가 투입돼 충주에서 부발까지 소요 시간은 19분에서 25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종착지인 강남 수서까지 가려면 한동안은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부발에서 연결될 경기 광주에서 수서까지 19.2km 복선 구간이 먼저 개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오는 2027년 이후에나 개통이 예상됩니다. 충주에서 수서까지 가려면 이천 부발과 분당 임해역에서 2차례,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판교까진 부발에서 한 차례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환승을 고려하면 수서까지 도착 시간은 1시간 30분, 판교까진 1시간 10분. 따라서 충주에서 수서까지 환승 없는 1시간 내 주파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7년에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수서까지 직결이 가능하고 직결될 경우 충주에서 수서까지 약 42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확인된 배차 횟수는 편도로만 하루 9차례, 2025년엔 17차례로 증편이 예상됩니다. 선상 통로와 신축이 예정된 충주 역사는 3층 규모로 예상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아직 실시 설계 중인 만큼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주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 시점은 오는 2023년 12월. 문경에서 다시 거제까지 연결될 남부내륙선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문경과 김천 구간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청주 국회의원들이 어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대전과 세종, 청주를 실질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욱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어제 청주에서 충북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조직은 남봉현 전 민주평통 청주시 협의회장을 상임대표로 이현웅 서원대 교수와 박지우 전 충청북도 서울사무소장, 또 이의영 충북도의회 부의장 등 10여 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남봉현 상임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충북 민주평화광장이 재집권의 진원지가 되자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주, 평화,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보호자는 만 3세대 나이를 보육교사가 수차례 밀치고 따돌렸다며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맞았다는 아이 말에 학부모와 원장이 CCTV를 확인했고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6개월 아이를 때리고 밀쳤다는 것. 새학기가 시작된 뒤부터 아이가 스스로 엄마 아빠의 손을 가져가 자신을 때리거나 목을 누르는 등 이상 행동이 반복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겁니다. 아이 손을 잡고 선생님이 아이 얼굴을 이렇게 2차례 때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확신을 하기 시작했고요. 꼬집기도 하고요. 항상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또 아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이를 놀이에서 배제하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만 빼고 그 놀이를 시작을 해요. 와서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가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장난감을 뺐습니다. 손가락으로 반대편을 가르치면서 밀치고요.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놀이 하는 내내. 어린이집 측은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사직 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들이 업무 대행사와 조합 측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한 지 2달이 가깝도록 아직까지 피고소인 측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 측이 여전히 자금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법원이 허가한 총회 개최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 대형 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최대 4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 자금 집행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는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을 고교 평준화 단일 학군으로 묶는 여론조사를 오는 26일까지 마무리하고 응답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2023학년도 고입 입학 전형부터 평준화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 내 일반고는 현재 서전고등학교 한 곳이 있고 신설 중인 본성고등학교가 2023년 추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와 다이아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충주시 농산물 마스코트인 충주시와 다이아TV 소속 크리에이터가 협업해 지역 농산물과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충주시는 홍보 콘텐츠 제작 외에도 공동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택시를 비롯해 친환경차 1000여 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에 친환경 전기차 구매 지원금 200억 원을 확보해 전기 승용 890대와 수소차 100대 등 모두 114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 승용보다 운행거리가 많은 택시 보조금을 대당 최고 1,800만 원까지 올려 친환경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에서도 공공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제천 시립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내보물 1호, 또 한울타리 도서관 등 제천 지역 공공도서관 4곳에 적용되며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4곳의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4곳의 보유 장서는 61만 2천여 건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는 도서관마다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용자가 찾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서 찾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다 보니 요즘 제주의 렌터카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근래 가보신 분들은 실감하실 텐데요. 오죽하면 비행기 값보다 렌터카 요금이 더 비싸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오승철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제주공항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도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코로나 이전인 재작년에 9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렌터카 요금은 크게 뛰어 중형 승용차의 하루 이용료는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평소 비수기보다 두세 배나 오르면서 렌터카 요금이 항공료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비싸네. 항공요금보다도 비싸고 숙박비보다도 비싸고. 렌터카가 제일 비싸니까 관광객들 이거지. 니들 자가용 없으면 안 돼. 절대 여기 구경 못 다녀. 이 시기지.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자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못 가니까 지금 제주도밖에 못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수기로 된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비수기에는 싸게, 성수기에는 비싸게 차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게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요가 많을 때는 대신에 금액을 좀 더 비싸게 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제주도는 담화 불효가 있다며 상하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업체들이 신고 요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1000년 전 고려 태조 왕건이 지금의 천안 성거읍 일대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천흥사는 5층 석탑만 그 자리에 남아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왕실의 사찰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대거 발굴돼 학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5층 석탑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흥사지터. 석탑 바로 옆 흙과 돌을 걷어내자 사찰의 중심 건물인 금당지로 추정되는 석축 기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 6개의 건물지와 보도시설, 회랑 흔적은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특히 연꽃 양식의 막색이 고려 청자 등과 함께 하늘천 일어날 흥, 사찰의 이름인 천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이로써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천흥사가 고려 왕실 사찰이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태조 왕건과 관련돼서 창건이 되었고 고려 초기에는 굉장한 위격을 가졌던 사찰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고고학적인 점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고려 초 왕건이 천안부를 세우며 신설된 도시가 천안인 만큼 천흥사 발굴을 통해 뿌리 찾기는 물론 사적 지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술 조사를 추진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천흥사지 면적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돼 추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충남, 특히 천안이 어떤 중요한 지역으로 역할을 했을지 1000년 전 역사적 비밀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주시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인형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을 지급합니다. 충주시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상호 교감과 투약 시간 알림, 음악과 퀴즈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형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형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 일정 시간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보호자나 센터에 자동으로 연락됩니다. 인형 지급은 경증 치매 환자 가운데 독거노인이 1순위로 지정되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등 직업 훈련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또 온라인 잡카페와 직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도 연계하는 한편 취업할 경우 취업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본부는 어제 단양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미준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과속과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됐습니다.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가 뱀장어 치어 12,000여 마리를 대청호에 방류했습니다. 뱀장어 치어는 태평양 심해에서 산란하고 부화해 민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한 것입니다. 뱀장어는 2020년 기준 충북에서 전국 생산량의 30%인 약 19톤이 생산됐습니다.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댐 건설로 인한 어도 차단과 자연환경 변화로 내수면 수산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뱀장어 치어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